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자 들어주세요. 오늘은 서정윤님 사연인데요. 경아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경아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하겠습니다. 큐. 너는 왜 맨날 하던 일 다 못 끝내?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아니, 몇 달 전에 얘기했던 거 아직도 못 끝냈잖아. 그거 변명 아니야?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맞잖아요. 네. 그쵸? 아마 이 사연자님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남자친구랑 만난 지 2년 정도 됐어요. 자주 싸우게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좋아하는 건 할 때 많이 웃고 티키타카도 잘 되는데 매일 싫은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때론 깊어져요. 이게 깊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 그냥 아무 일 없다듯이 아니면 그 화해를 하고 나서 잘 풀리면 다행인데 그러니까요. 집에 와서 생각나고 남자친구가 말하면 또 생각나면 그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쌓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죠.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싸움이 잦아졌어요. 얼마 전에도 대화를 나누다가 남자친구가 너는 왜 맨날 하던 일을 다 못 끝내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너가 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끝낸 일이 있나면서 최근 말했던 거를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정윤님께서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그냥 얘기를 나눴었는데 남자친구는 이거를 뭐 지켜보는 입장 약간 뭐 감시자가 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터트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살짝은 드네요. 뭐 이거까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남자친구와의 어떤 데이트나 뭔가 약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연자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뭐 이런 일들이 쌓인 게 아니라면 사연자님 개인적인 일을 못 끝냈다고 다그치는 것 자체가 약간 이 관계에 조금 우위를 선점하려는 느낌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 테고 아마 대화의 맥락에서 안 맞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또 계속 읽어드릴게요. 저는 하고 있는 일들이 실패도 있고 잘 되는 일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화가 나서 싸우게 됐어요. 아마 우리 아까 상황극 했었을 때 우리는 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웃으면서 끝냈지만 여기서 더 크게 싸우신 게 아닐까.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남자친구가 오해를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넘어갔어요. 사연자님이 그래도 좀 마음이 넓으신 분이네요. 넘어갔으니까. 그니까요. 진짜 많이 싸웠던 건 남사친과 여사친 문제였어요. 서로 연애 전에 이런 걸로는 터치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이게 연애 전에 서로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싸움까지는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남자친구가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요. 괜히 연애 초 때와는 다르다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서로 짜증 안 부리기로 했었는데 잘 안 돼요. 미안해라는 말에도 화가 안 풀리는데 건태기일까요? 친구한테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바뀌지 않으면 대화할 때마다 지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분이 그래도 사연자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친구가 최고입니다. 원래 싸우고 나서는 친구한테 얘기할 때가 가장 마음 풀릴 때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 번 싸우고 나서 남자친구의 말에 예민해진 걸까요?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몇 주 전 남자친구가 화내서 3일 연락 안 했어요. 아이고. 3일이면 연애 중에는 좀 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약간 잠수인가요, 지금 사연자님? 마음이 그대로인 건지 정 때문에 못 붙는 건지 싸움으로 감정이 힘들어서 지치는 날도 있어요. 위기일까요? 지금 이 사연 봤었을 때 네. 위기일까요에 대한 대답부터 우리가 그럼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하죠. 위기가 맞나요, 아닌가요? 저는 사실 사연자님 마음에 완전히
공감을 하면 이거는 위기가 맞습니다. 이게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남자친구의 행동이 조금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조금씩 그러니까요. 건드리고 네, 있는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뭐 서로가 지켜가는 기준은 다 다르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고 여자친구한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고 그래도 나름의 가책을 느끼거나 아, 나 잘못한 거야 느끼고 있다면 변화는 할 수 있지만 사연자님이 힘들 거예요. 맞아요. 변화하는 걸 볼 수 있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2년 정도 만나셨어요. 네. 2년 만났다는 거는 우리가 봤었을 때 싸우고 뭐 화해도 하고 서로 좋은 거 나쁜 거 한 번씩 같이 겪고 그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여사친 남사친 문제를 좀 얘기를 해주죠. 연애하다가 경아님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남자친구가 갑자기 물었어요. 너 걔 남사친 연락하지 마. 아이고, 인스타 끊어. 뭐 아이고. 이렇게 뭐 너무 제가 상황극이니까 네. 가감하게 갈까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저의 반응.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조금은 네. 극단적까지는 아니지만 강한 어조로 얘기하셨을 때 네. 저는 오빠 뭐 오빠라고 할게요 일단. 그 전에 만났던 분이 오빠였거든요. 근데 오빠한테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이러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구나 서운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남자친구 입장도 그렇잖아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내 여사친에 대해서 그쵸. 뭔가 뭐 공격을 한다거나 그쵸. 뭐 연락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서 제 친구가 정말 오래된 남사친이 있는데 그 남사친이 되게 현명한 게 여자친구를 사귀면 무조건 소개시켜줘요. 제 친구를. 아 오히려 그래서 한 번도 제 친구가 그 남사친의 여자친구를 못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관계가 네. 항상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그래도 알고 나니까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를 신뢰하죠. 제 친구를. 아, 저 둘은 진짜 친구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걸 오픈하면서 판도라 상자가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 친구야. 그리고 이제 그 남사친은 또 제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여자가 보니까 어떤 거 같아? 같은 여자가 보니까 어떤 거 같아? 친구 이렇게 얘기인 해줘. 건가요? 아니면 경환님 직접 아니에요. 경험한 얘기예요? 저의 진짜 제일 친한 친구가 알겠어요. 네, 항상 그렇게 남사친의 여자친구를 너무 자세하게 만나더라고요. 얘기하기로 직접 경험하신 걸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관계들만 있다면 뭐 다 같이 친해지는 것도 좋잖아요. 2년 정도 만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 싸운 게 아니라면 그 남사친 여사친의 대상이 계속 바뀐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이게 싸우는 게 서로가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아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네. 그냥 친구처럼 생각해서 뭐 가끔 안부 인사를 묻거나 아니면 인스타로 뭔가 댓글을 남길 수 있긴 하잖아요. 좋은 일이 그쵸. 있거나.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걸 다르게 본다면 너 나랑은 싸우고 있는데 쟤랑은 웃으면서 잘 지내?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연인 관계에선 냉전이기 때문에 그쵸. 냉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질투인지 아니면 뭔가 강한 그냥 반발심인지까지는 제가 그 신의는 모르겠지만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또다시 불쏘시개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안 싸우는 커플들 그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주죠. 왜냐면 지금 이 사연자님이 많이 싸우는 것 때문에 걱정이고 고민이라면 그쵸. 이런 커플들은 안 싸운다. 뭔가 가지고 있다. 일단은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서로가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말 많이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게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이 신뢰를 쌓는 방식은 전부 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뭐 대화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털어놔야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고민을 털어놓거나 그쵸.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었을 때 갑자기 얘기하면 앞에 가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여기 사연자님의 남자친구가 자꾸 뭔가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애를 할 때는 안 좋은 게 지적을 하면서 비교가 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남자친구분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머릿속에 남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못난 부분을 그냥 이렇게 어루만져 준 게 아니라 뭔가 콕콕 그러니까 찔렸어. 내 단점만 보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싸움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남자친구분, 그러니까 우리 둘의 문제에서 이게 쏘아 올려진 공인 건지, 너는 왜 맨날 하던 일을 다 못 끝내? 이게 아니면은 정말 이제 사연자분의 개인적인 어떠한 일, 생활, 뭔가 그런 것들에서 이게 쏘아 올려진 공인 건지 잘 모르겠으나, 둘 다여도 사실 이런 워딩은 좋지 않죠. 너는 왜 맨날 이런 워딩.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 후자 뭔가 조금은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남자친구의 말하는 뉘앙스 자체가 이미 공격적인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쵸. 이 텍스트 안에서도 그쵸.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연자님은 직접 이 말을 들었으니까 더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쵸. 나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말투나 어떠한 이 남자친구분은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뭐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고 너가 좀 이거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걱정인지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시비를 거는 건지는 사실 그 사람의 말투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연자님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다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느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이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위한 말을 나한테 내뱉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항상 잘해주는 사람이 한번 말 실수해도 넘어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자꾸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감정도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대한 이 사랑의 애정도가 높았는데 네. 남자친구가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었을 때 지금 정민이처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니면 만났었을 때 싸움이 좀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싸운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또 풀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쵸. 지금 이 두 분도 하고 있지만 아, 잘 안 하고 네. 있거나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싸움이 많아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경화님이 좀 팁을 알려주세요. 일단은 사실 싸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누가 먼저 공을 쏘아 올려도 사실 박수도 이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분명히 우리 사연자님도 싸우는 과정 중에서 서로 이제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할퀴고 뭐 이랬을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때렸어? 그럼 나도 같이 너도 한번 맞아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서로의 펀치를 날렸군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냥 눈 딱 먼저 감으시고 이제 사연자님이 잘못하신 부분들을 먼저 사과를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연자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서 남자친구분이 또 다른 반응을 보이면 더 싸울 수도 있긴 해요. 그쵸. 우리가 하해를 잘 못하면 싸움은 끝이 안 나요. 다만 하해를 잘하면 여기서 이제 서로가 이제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위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사연자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
이 남자친구분이 이제 핀트를 잘 못 잡으시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사연자님도 아마 좀 진지하게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기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기회는 있는데 그 기회가 몇 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단호하신데요 지금? 왜 그러냐고 생각이 드냐면 네. 3일 연락 안 했대요. 아 그니까요. 이 연락을 안 한다는 게 뭐 사람들마다 뭐 일주일 연락 안 할 수도 있죠. 싸우고 나서. 근데 누군가는 이 감정이 진짜 많이 달라져요. 마음이 확 식어도 하루 연락 안 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3일이라는 거는 나 너 화났으니까 연락 안 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뭔가 문을 확 잠근 거잖아요. 그쵸. 지금 사연자님이 지치셔가지고 사실 뭔가 이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다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불태우시기에는 지금 쉽지 조금 않다. 네, 동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다행히도 딱 하나 방법은 있긴 해요. 지금 곧 봄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좋아하는 걸 할 때 많이 웃긴 하신대요. 그니까요. 봄에 뭔가 아유, 안타까워라. 여행을 짧게 갔다 오신다거나 그쵸.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좋아하는 걸 같이 하면서 지금은 뭐 그냥 일상적 데이트에서 밥만 먹고 카페 갔었는데 또 그쵸. 싸우고 2년 이런 걸 정도 했어요. 됐으니까. 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싸움에 그 동착점이 있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이제 어쨌든 동력이 불타올라야 서로가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약간 뭐 처음 만났을 때 자주 가던 데이트 장소를 다시 가보신다거나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서로의 이상형처럼 뭐 약간 꾸며고 만나본다거나 뭐 이런 노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패션에 신경 쓰긴 하지만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그쵸. 그럴 수도 조금은 있죠. 그 연애 초대로 돌아가 보라 뭐 이런 조언이신 것 같네. 그니까요. 근데 그것 좀 웃길 것 같아요. 방금 그냥 문득 진짜 웃긴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처음 가본 데이트 장소로 가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달라 둘이. 그럼 이제 거기서 서로 드는 생각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막 이때 했던 말투도 다르고. 근데 이런 거 있긴 해요. 뭐 제가 지금 사연에서 살짝 벗어난 얘기인데 첫 데이트 장소를 모두가 기억을 할까? 그러니까 첫 데이트 데이트라는 장소는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다. 감정이란 게 다 다르니까 누군가는 이 첫 데이트가 언제인지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네. 소개팅으로 만난 거라면 첫 데이트 장소가 기억날 수 있는데 우리가 썸을 타다가 어느 순간 연애로 넘어갈 때 연애 1일이라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게 뭐 데이트 첫날일 수도 있고 그쵸. 요 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이거를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 찾다 보면 그런 그럴 수 있어요. 오해도 생길 수 있다. 약간 그게 모호하다면 아까 뭐 좋아하는 건 할 땐 많이 웃는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우리가 진짜 재밌게 보냈었던 뭐 장소 그런 걸 가보면 취미.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사연자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좀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경아님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입장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니까. 네. 그래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딱 한 가지 내가 너무 힘들면 놓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연애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연애인 것 같아요. 내가 나대로 있을 수 있게. 그쵸? 맞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정윤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